암호화폐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보내고 받는 기능만 가능했죠. 자, 이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암호화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카테고리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입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았던 프라이버시 코인,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성장할까요? 정부 규제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까요?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이 관심을 끈 이유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투자 그룹 DCG의 베리 실버트 때문입니다. 실버트의 프라이버시 코인 사랑은 유명하죠. 2018년 실버트는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코인인 지캐시가 2025년에 무려 6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포스팅을 했습니다. 당시 가격 대비 75배 이상의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대비 2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의해서 많은 리스크를 안게 되었죠. 프라이버시 코인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프라이버시 코인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실크로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된 다크웹 마켓입니다. 마약, 무기 같은 각종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데 사용되었죠. 자, 이 실크로드는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범인 로스 울브리히트가 체포된 후 이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되었죠. 물론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빌미로 범죄에 사용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문제가 된 건 정부의 감시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버시 코인이란 무엇일까요? 프라이버시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과 익명성을 추구하자는 목적에서 탄생했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만들어서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이죠. 프라이버시 코인은 사용자의 지갑 주소, 거래 금액, 잔액 등 지갑 소유자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2014년 1월 엑스코인이라는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2014년 2월 이름을 다크코인으로 변경하죠. 자, 그리고 2015년 3월 다시 대시로 이름을 바꿉니다. 가장 유명한 익명성 코인 중 하나인 대시의 원래 이름이 다크코인이죠. 지금은 보통 명사처럼 사용됩니다. 대시는 코인 믹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거래를 묶음으로써 익명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A에서 B로, X에서 Y로 두 개의 거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별도 거래 대신 장부가 하나의 거래, A와 X 그리고 B와 Y로 이어지는 거래만을 반영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개별적인 거래 링크를 따로 읽어내기 매우 어렵게 뭉쳐서 만들어버리는 원리이죠. 자,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기술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크게 코인 조인, 스텔스 주소, 영지식 증명, 링 서명 4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코인 조인은 방금 대시를 설명할 때 언급드렸죠. 여러 건의 거래를 모아서 하나의 묶음으로 섞은 다음 재분배해서 거래의 익명성을 강화하는 기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스텔스 주소입니다. 자, 이 스텔스 주소는 임의로 생성된 일회용 주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신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거래마다 새로운 주소가 생성됩니다. 세 번째는 영지식 스나크라고 불리는 영지식 증명 기술입니다. 자, 영지식 스나크는 발신인, 수신인, 금액 등의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도 이 트랜잭션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조금 쉽게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암호화 기술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링 서명입니다. 그룹의 구성원이 개인 키를 사용해서 특정 거래에 서명하더라도 해당 그룹의 누가 실제 서명자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시, 모네로, 지캐시를 흔히 프라이버시 코인 3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에서도 모네로와 지캐시가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4가지 기술을 골고루 잘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둘의 기본 설계는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모네로와 달리 지캐시는 미국과 유럽의 돈 세탁 방지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객 실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이전에 필요한 발신자 및 수익자 정보 제공, 이런 규정들을 다 준수하고 있죠. 아니, 프라이버시 코인이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익명성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GKC의 설계 목표는 이용자에게 현금과 유사한 개인정보 수준을 보장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법 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GKC는 차폐 거래가 선택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폐되지 않은 GKC 거래는 완전히 투명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익명성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모네로가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네로는 마약 거래 등 사이버 범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코인입니다. 국내에서도 엠번방 사건에서 모네로가 사용되었죠. 그런데 익명성이 높은 만큼 규제 당국의 주의를 끌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만큼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이죠. 프라이버시 코인은 상장 폐지 움직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입장에서 이 프라이버시 코인이 달가울까요? 달갑지 않을 겁니다. 자금 세탁이나 범죄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만큼 세수 창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규제안에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모두 상장 폐지했습니다. 2022년에는 라이트코인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거래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익명성 기능이죠. 민블윈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러자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했죠.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호주나 일본 같은 다수의 국가에서도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서구권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도 이 프라이버시 코인을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렸죠. 미카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는 이 유럽에서도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배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이죠. 이 바이낸스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코인 12개를 상장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카 법안 채택에 따른 조처였죠. 하지만 이를 철회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현재는 규제 과도기입니다. 유럽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다른 주요 국가들을 비롯해서 글로벌 표준화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꾸준히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슈가 될 만한 프로젝트들은 단기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익명성 코인은 최상위 목록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물론 상장이 폐지된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 규제 이슈가 정리되면 다시 그 존재감이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입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은 향후 전망이 좋을까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 분야 4가지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확장성, 탈중앙화 신원 증명, 개발자 툴,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꼽았죠. 그러면 프라이버시 코인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꼽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처럼 지정학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암호화폐까지 포함시키자 2022년 프라이버시 코인의 수요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이 전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들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프라이버시 코인의 수요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GKC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2100만 개로 공급량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 증명을 도입했고 4년 주기의 반감기도 비트코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보다 전송 수수료가 훨씬 더 저렴하죠. 자, 두 번째는 기관의 수급을 들 수 있습니다. DCG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GKC, 호라이즌 같은 익명성 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유의미한 물량을 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시장은요, 기관과 고래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죠. 앞으로 그레이스케일이 GKC 비중을 얼마나 늘려나가는지 혹은 줄이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프라이버시는 향후 블록체인 산업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에도 이더리움과 프라이버시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이더리움이 직면한 중대하고 궁극적인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죠. 그리고 이더리움 외에 GKC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P모건 역시 Gcash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JP모건이 발행한 JPM 코인에는 Gcash와 동일한 영지식 증명 기술이 들어갑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장기 생존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이 얼마나 상승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이슈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프라이버시 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도 가장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